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오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며칠 동안은 윤석열의 정치 출마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요. 고고TV를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한테 몇몇 안 되시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고고TV에게 힘을 주시고 후원을 주시는 분들 몇몇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마움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고TV가 요새 우파 유튜버들이 또 며칠 전부터 빨아먹는 부정선거 민경욱 선거구를 재검토해 봤더니 294표에 직임 분량이 나왔다. 부정선거의 증거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는 사전투표 인쇄가 다른 것인데 인쇄가 그 프린트로 뽑을 게 인쇄용지로 뽑아져 있더라. 그래서 그 스모킹 건이다. 그리고 또 투표용지들이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거는 심각하죠. 투표용지가 만약에 붙어 있다면, 근데 그거를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증거를 내놔야죠. 근데 보면은 QR 전산 조작은 없었다. 그죠? 그 다음에 투표함 바꿔치기도 없었다. 그게 가장 그 우파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거 아니에요. 고성국이는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식으로 또 편성을 하되 아주 나쁜 놈의 새끼야. 옛날에 부정선거는 없다고 했다가 그냥 그 구독자들 떨어져 나가고 몇천 명 안 보고 돈이 못 벌리니까 아주 나쁜 놈의 새끼야. 자, 그 문제 그런 것 같이 자극적이라든가 가설과 가공을 하면은 많이 보죠. 근데 고고TV는 팩트가 아니고 가공의 가설을 갖다가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이고요. 그리고 고고TV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힘든 방송을 그래도 봐주시고 한 서너 명 돼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한테 고맙고, 오늘 또 용촌바다라는 분이 바다 아마 어촌에 사시나 보죠.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시던가 그분이 처음으로 10만 원 후원금을 주셨어요. 작은 소액이라도 후원합니다 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님 오늘 다룰 내용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편지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대권 후보에 대한 줄서기와 분화 과정,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홍준표도 홍발전에도 끼워넣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치선언 대권선언 출마장에 한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왔죠. 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25명이 다 윤석열 괴롭하거나 윤석열을 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섞여 있어요. 거기 보면은 친이계도 있고, 권성동이나 정진석 같은 경우는 누가 와도 친이계죠. 장재원이 너는 왜 안 나왔니? 이놈의 새끼야. 장재원이 그놈이 친이계라고 원래. 응? 요새는 홍준표계로 갔지만은. 그 다음에 또 북한 탈북자 태영호하고 지성호는 지성호는 솔직히 그 두 명도 나왔고, 그 뭐가 있어 지성호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 인권을 세계에 갖다 고발한 것뿐이 없지. 그 다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선 의원들이 꽤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말한 대로 호기심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시나 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줄 설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강력하게 윤석열을 갖다 지지하겠다는 의지 있는 사람들은 정진석이나 양성범급 검사 출신들, 정점식 이런 검사 출신들이 윤석열 쪽으로 아마 줄을 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PK 쪽에서 또는 강성 보수들 그리고 개혁 보수들 일부도 윤석열을 지지해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대체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최재형 같으신 분은 그 인간사가 모범이죠. 모범. 그리고 인간사가 남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은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대통령 못 됩니다. 그래서 최재형 같은 경우는 불쏘시개를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하더라도 그래 강하게 안 할 성격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다크호스 정도로 남겨두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잘 보시면요 국힘에 쉽게 말해서 유승민 계라는 사람들이 국힘에 한 7, 8명이 있어요. 과거에 탈당파 바른미래당 같이 하던 사람, 바미당 같이 하던 사람, 새보수당.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한두 명만 참여를 했죠. 두세 명 정도. 그들은 이제 좀 있으면은 유승민이가 그래도 좀 지지율이 올라가면 유승민 쪽으로 같이 개혁을 주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친박이 없다 해도 있어요. 아직까지 황교안이가 4.15 총선을 말아먹으면서 친박들 꼴통 보수들을 박아놓고 나간 애들이 비례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경북 TK는 3분의 2 이상이 아직까지도 친박이라 보시면 돼요. 그들은 최재형 쪽에 호기심이나 호감을 갖고 아마 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 국힘의 의원들이 분화가 되는데 큰 파괴력은 없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결국은 딸리게 돼 있죠. 현재로선 윤석열이가 가장 강력해요. 미래 비전과 사회 과학적 비판 의식과 문제 의식은 없더라도 가장 강력할 수뿐이 없는 게 문재인 4년 동안에 국민들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국민들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야. 일단 문재인만 쳐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홍준표도 지금 한 3, 4% 나오고 5, 6%도 나오니까 홍준표 걔는 누구냐? 2명 있어요. 장재원이하고 배현진이. 둘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를 형성 못합니다. 그래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당원 투표로 대선 후보를 뽑자 그러는데 그거는 홍준표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첫째,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이준석 현상에 의해서 입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개혁보수와 정권 창출에 전사가 될 것이다. 새로운 당원 가입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니까 국힘 의원들이 지금 분화하고 줄서기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동아일보가 가장 정치적인 기사를 많이 다루는데 그 원래 정치신문이야. 25명이 윤석열 개냐 그런 식으로 기사를 다루면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기득권이고 수구 꼴통이고 과거의 정치 공학적으로 이번 대선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대선판을 바라보는 것은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보면은 필패합니다. 사회 현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문화와 문명의 충돌, 거기서 이준석이가 나왔고 국민들은 그것을 지향점으로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공학적으로 이번에 선거를 받다가는 낭패 봅니다. 공학적으로 해서 좌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 민주당 애들은. 그래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큰 그림을 계속 펼치고 있죠. 또 김종인 씨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탈퇴하겠다? 탈퇴한다 그래. 탈퇴해. 김종인 씨는 언젠가는 큰 그림을 붙으면서 망토를 갖고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25명이 했는데 거기서 이명박계가 꽤 있어요. 그죠? 이명박계가 꽤 있고 요번에 4.15 총선 때 과거의 이명박계들이 그죠? 새보수당 또는 바미당 쪽 애들이 많이 진출을 했죠.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살아남은 건데 이명박에 의해서 나왔어요. 이명박이가 저는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누가 더 실용적이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나 할지 저는 이명박을 쳐요. 박근혜도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문재인과 박근혜가 붙을 때 2012년도에 안철수 울고 갔잖아. 단일화 문재인하고 하려다가 쩝쩝대면서 안철수는 주저앉혀야 되고요. 어, 문재인과 박근혜가 붙을 때 이명박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못난 놈인가 했을 적에 문재인이가 못난 놈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애정을 가지고 찍을 수뿐이 없고 지원할 수뿐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홍준표가 윤석열이는 이명박 박근혜가 BBK나 다스 또는 최순실이나 최태민 같이 강력한 검증을 했듯이 윤석열이도 이명박 박근혜의 검증 싸움과 같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망발을 하죠. 어느 정도는 지금 윤석열의 검증은 검사 시절의 검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하나 올렸듯이 김건희 씨의 학력 문제 또는 뭐 줄리 문제 그건 다 해결이 됐어요.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의 성장 과정인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가 이명박 박근혜 경선 못지않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 한 달이면 폭락한다. 흠칫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정도 가면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먼저 건드린 사람이 박근혜예요. 먼저 건드린 사람이 이명박의 다스를 건드리니까 BBK를 건드리니까 그걸 정치 공작이라 그래요. 이명박에도 할 수 없이 최순실, 최태민을 건드릴 수뿐이 없었어요. 막가자는 거죠. 그죠? 그 결과 둘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왜 그런 빌미를 줘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의 검증은 요번에 좌파들이 하려다가 그게 우파 쪽에서 공작을 했을 수도 있다.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윤석열의 공작과 검증을 너저분한 검증을 좌파나 민주당이 안 들어오는데 먼저 할 필요 없어요. 먼저 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은 해야 되죠.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거의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씨가 오늘 아침에 뭐 버스 뉴스인가 인터넷 신문하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으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같이 이런 식으로 죽자 살자 식으로 검증해가지고 둘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보수가 괴멸되었고 그러죠. 그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4.15 총선, 4.7 보선 때도 이현주가, 박형준이 말이야, 사생활, 부인을 검증해야 된다고 지랄 발광하더니, 지만 나가 떨어지고, 그죠? 오세훈을 검증해야 된다고, 나경원이하고 안철수가 그렇게 딜이 박더니, 지들만 나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너무 치열하고, 너무 집어나게 검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홍준표 이놈아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권영세가 뭐라 그럽니까? 홍준표한테 남 욕하는 놈 분이라 그러지만은 저는 놈이라 그러죠. 남 욕하는 놈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그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여기서 이명박이 나오는가? 이명박이가 고대 후배 뭐 2002학번이라는 고대 후배 의사 출신이 이명박한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런 걸 보내가지고 이명박이가 답신을 한 게 지금 공개가 되죠. 이명박이가 그런 편지를 갖다가 한두 평 받았겠어요? 왜 나오는가? 쳐다오. 문재인을 쳐다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MB계를 결집한다는 거죠. 지금 과거의 MB계들이 윤석열 옆에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제가 듣는 이야기로 꽤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의 산자부 출신인 윤진식이라고 있죠. 친구놈이 말하는 건데 윤진식이가 고대 출신이죠. 걔가 지금 윤석열 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고 얼개를 그리려고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윤석열 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 외에 윤석열 옆에는 MB계들하고
제가 이동관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청와대 홍보수석 하다가 시사평론하는 친구가 안 보인다 그랬죠. MB계와 고대 출신 애들이 지금 윤석열을 어느 정도 윤석열 쪽으로 결집하고 있고, 지금 그 윤석열도 말한 건 실용 정치하고 그죠? 생활 정치를 들고 나오죠. 그게 MB계와 MB의 정치였죠. 여의도를 멀리하는 거. 윤석열도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MB가 지금 후배한테 답장을 쓴 것은, 하늘 같은 땅 같은 후배한테 답장을 쓴 것은 결집하라. 문재인을 칠 사람들을 결집해서 윤석열을 도와서 정권을 되찾아라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죠? MB가 있을 적에는 사실적으로 집값이 떨어졌죠. 한 7, 8% 떨어졌죠. 그죠? 강력하게 그 시장 공급 정책을 노무현 때 말기에부터 갖고 온 거를 썼고, 그 행복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을 많이 지었죠. 그죠? 그런 뉴타운 개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게 4대강을 갖다가 4대강은 위협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방산산업도 했고, 고등훈련계나 수리용 같은 것도 수출을 했고, 가장 유명한 게 UAE에 40조 원을 갖다는 40조 원의 원자력을 수출해버렸고, 그죠? 그리고 세계에다가 말이죠, 자원외교를 해가지고 자원 투자를 했죠. 거기서 지금 포스코라든가 또 아르헨티나 영호라든가 포스코의 니켈 광산이라든가 우즈벡의 수력일, 할리바 유전 같은 게 대박이 나고 있죠. 그 해외 자원 투자는 말이죠, 100개 투자해서 한 개만 건져도 그건 대박입니다. 근데 그런 건 지금 보도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원전 수주했고, 또 우리가 지금 제일 편리하게 쓰고 있는 환성제, 그죠?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게 기업가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성제라든가 또는 청계천 정비라든가 또 버스 중앙차로 같은 거, 그죠? 이런 건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기업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는 맞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기업한 사람이 떡고물이 조금 묻힐 수가 있죠. 그거 가지고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한 민족이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21세기에 4차 혁명, 5차 혁명에 들어가는 시기에 아직까지도 산업공산 관료, 검판세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조선 유교 사상으로. 그거부터 물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언젠가는 또 망가집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기업에서 나오고 일반 국민한테 나오는데, 관료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관료들이 말이야 선민 사상으로 대우받는 시대가 오냔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해보고 기업을 해보고 현실과 부딪힌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럼 미국 보세요. 사업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부시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것만 끌어내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후진성을 면치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 청정 정치인이 어디고 청정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대 그 후배는 선배님, 그 이명박을 선배님이라고 그러는데, 선배님이 진실한 업적을 알게 됐다. 인정하지 않고 싶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중앙차로제 편리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하면서 출근한다. 저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배님이 대통령의 기념관이다. 선배님의 대통령 기념관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제가 이명박을 갖다가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가 편지를 갖다가 한 10대 줄 씁니다. 격리에 고맙다. 몇 자 적는다.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힘들다. 시간이 지나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당신을 방문하고 싶다. 병원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명박 개인의 그 자괴감도 있지만은 국민한테 이명박계가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응? 자, 그럼 여기서 그 복권 문제가 나오죠.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 문제. 그 시중에서는 자꾸 8.15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명박, 박근혜를 푸는 것은 연말 연시일 겁니다. 그래서 대권 전략으로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를 풀고 지가 이제 몇 달 안 남겨놓고 저도 살기 위해서 풀을 겁니다. 그래서 EJ를 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쥐떼같이 레민같이 우우 물려다니다가 또 집니다. 또 져요 우리는. 어차피 51대 49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이 40%예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만큼 나라가 파괴되고 이만큼 나라가 공궁하게 됐는데도 일반 서민은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들이 40%가 돼요. 횡설수설 주저주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극적인 걸 찍기 싫고 가공해서 찍기 싫고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지성들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